65장 영행열전. 힘써 농사 짓는 것보다 풍년을 만나는 것이 낫다. 새 속에 말이 있다. 힘써 농사 짓는 것이 풍년을 만나는 것만 못하고 벼슬살이 잘하는 것이 임금의 뜻에 우연히 맞추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다. 여자만이 미색으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벼슬살이 하는 관리도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는 미색을 가지고 총애를 받은 자가 많았다. 한나라가 일어났을 때 고조는 매우 사납고 광박한 성품이었지만 적이라는 소녀는 아첨하여 총애를 받았고 효혜제 때에는 굉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이 두 소년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한갓 순종과 아첨으로 총애를 받아 황상과 함께 자고 일어났으므로 공경은 모두 이들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올렸다. 이 때문에 효혜제 때 난관과 시중은 모두 준리는 봉황과 비슷한 모습의 산꽝입니다. 시중은 모두 순이의 깃으로 장식한 관을 쓰고 자개를 박은 허리띠를 메고 연지와 분을 발라 굉과 적의 무리처럼 화장했다. 이 두 사람은 섬기던 황제가 죽은 뒤에도 그들을 모시기 위해 능이 있는 안릉으로 집을 옮겨 살았다. 효문제의 총신 등통. 효문제 때 궁궐에서 총애를 받은 신하로서 사인으로는 등통이 있고 황관으로는 조동과 북궁백자가 있었다. 북궁백자는 사람을 아끼는 장자의 풍모를 지녔으며 조동은 점성술과 망기술은 구름 모양을 보고 점치는 것입니다. 점성술과 망기술에 뛰어났으므로 총애를 받아 항상 문제의 참승이 되었으나 등통에게는 별다른 재능이 없었다. 등통은 촉군 남한 사람으로 노를 가지고 배를 잘 저어 황두락이 되었다. 어느 날 효문제는 이런 꿈을 꾸었다. 하늘에 오르려고 했었지만 오를 수 없었는데 한 황두랑이 뒤에서 밀어주어 하늘에 오를 수 있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황두랑의 옷에 등 뒤로 띠를 맨 곳의 솔기가 터져 있었다. 문제는 잠에서 깬 뒤 점대로 가서 꿈속에 나타나 등을 밀어 올려준 황두랑을 조용히 찾아보았다. 그런데 등통을 보니 그 옷의 등 뒤가 터졌는데 꿈속에서 본 것과 같았다. 그를 불러 성과 이름을 물어보니 성은 등씨이고 이름은 통이었다. 문제는 기뻐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를 더욱더 총애했다. 등통은 상과며 신중한 데다가 궁궐 밖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싫어하여 휴가를 주어도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래하여 문제는 등통에게 거만전을 10번이나 상으로 내렸고 그의 벼슬은 상대부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때때로 등통의 집에 가서 놀기도 했다. 그러나 등통에게는 다른 재능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할 줄도 모르며 다만 자기 한 몸을 상가며 황상의 비위를 맞출 뿐이었다. 황상이 관상을 잘 보는 사람에게 등통의 관상을 보게 하니 가난해서 굶어 죽을 상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제가 말했다. 등통에게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가난하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등통에게 촉군 음도윤에 있는 구리광산을 주고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 쓸 수 있게 해주어 등시전이 온 천하에 널리 퍼졌다. 그는 이 정도로 부자였다. 문제가 일찍이 종기를 알았는데 등통은 황제를 위해 늘 종기의 고름을 빨아내었다. 문제는 마음이 편치 못하므로 조용히 등통에게 물어보았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등통이 대답했다. 물론 태자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태자가 문병하러 들어오자 문제는 태자에게 종기의 고름을 빨아내게 했다. 태자는 종기를 빨아내기는 하지만 난감해했다. 얼마 뒤 태자는 등통이 황제를 위해 늘 종기의 고름을 빨아낸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우면서도 이로 인해 등통을 원망하게 되었다. 문제가 죽고 경제가 저기하자 등통은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다. 오래전에 등통이 나라의 법을 어기고 돈을 주주하여 국경 밖으로 실어낸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 관리가 이 일을 조사하며 그런 일이 있으므로 결국 유죄로 판결되어 등통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니 등통은 그만큼의 빚까지 지게 되었다. 장공주는 경제의 누나입니다. 장공주가 등통에게 재물을 내려주었으니 그때마다 관리가 재빨리 몰수해 갔다. 그래서 등통은 비녀 하나조차 몸에 지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자 장공주는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등통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보내주었다.
등통은 끝내 자기 이름으로는 단 한 푼도 가져보지 못한 채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죽었다. 효경제 때에는 궁궐에 총애하는 신하가 없었고 낭중령 주문인만이 있었다. 주문인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총애를 받았지만 그다지 두텁지는 않았다. 효무제의 충신 한은 지금 천자 효무제가 궁궐에서 총애하는 신하의 사인으로는 한왕의 손자 한은이 있고 한관으로는 이연년이 있다. 한은은 공고의 서손, 처백에서 얻은 손자입니다. 서손이다. 금상께서 교동왕으로 있을 때 한은은 왕과 함께 글을 배워 서로 친했는데 그 뒤 황상이 태자가 되면서 한은을 더욱더 가까이 했다. 한은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며 아첨도 잘했다. 황상은 즉위하자 흉노를 치는 일에 전념하려 하였다. 한은은 그전부터 흉노의 군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높고 귀하게 되어 벼슬이 상대부에 이르렀으며 그가 받은 상은 등통과 맞먹을 정도였다. 그 무렵 한은은 늘 황상과 함께 기거했다. 강도왕은 효무제의 아우입니다. 강도왕이 조회에 들었는데 왕은 조서가 내려와 왕상을 따라 상림원에서 사냥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황제가 지날 길에 사람의 통행을 막고 길 좌우의 경계를 다 끝내고 천자가 출발하기에 앞서 먼저 한은들어 부거는 황제를 호송하는 수레입니다. 부거를 타고 기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달려서 짐승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했다. 강도왕은 멀리서 바라보다가 천자의 행차라고 생각하여 시종들을 물리치고 길가에 엎드려 배알했는데 한은은 빨리 달려 지나가느라 왕을 보지 못했다. 이미 지나가고 나서 그가 한은이었음을 안 강도왕은 분한 나머지 황태후에게 울면서 말했다. 바라건대 본국을 폐하께 돌려드리고 수기는 궁중을 호위하는 벼슬입니다. 수기로 들어와 한은처럼 폐하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황태후는 이때부터 한은에게 원한을 품었다. 한은에게는 황상을 모시고 영항은 궁녀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황상을 모시고 영항에 드나드는 것도 허용되었는데 그가 궁녀와 간통한다는 소문이 황태후까지 들어왔다. 황태후는 노하여 사자를 시켜 한은에게 죽음을 내리도록 했다. 황상이 한은을 위해 사과했으나 황태후가 끝내 용서하지 않아 한은은 결국 죽고 말았다. 그의 아우 안도후 한열도 아첨으로 총애를 받았다. 효무제의 총신 이연년. 이연년은 중산사람이다. 그는 부모, 형제, 자매와 함께 다 장은 고대의 노래와 춤을 추던 배우입니다. 창이었다. 이연년은 법을 어겨 궁형입니다. 부형을 받은 뒤 구중에서 일을 보았다. 구중 황제의 사냥개를 담당한 관청입니다. 구중에서 일을 보았다. 평양공주가 황상에게 이연년의 누이동생이 춤을 잘 춘다고 말하자 황상은 그의 누이동생을 보고 속으로 기뻐하여 영항으로 들여보내고는 이연년을 불러 지위를 높여주었다. 이연년은 노래도 잘 부르고 새로운 운율도 변화시켜 만들었다. 당시 황상은 마침 천지신명에 대한 제사를 일으키고 음악에 어울리는 시를 지어 연주하고 노래 부리려고 했다. 이연년은 그런 뜻을 잘 받들어 새로운 악시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그의 누이동생도 총애를 받아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연년은 이천석의 인수를 차고 협성률, 음악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협성률로 불렸다. 그는 황상과 함께 기가하며 매우 총애를 받아 귀한 신분이 되었는데 한은을 대한 것과 거의 비길만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연년은 점점 궁녀와 사통했으며 궁궐을 드나드는 태도가 교만하고 방자했다. 게다가 누이 이부인마저 죽은 뒤로는 이연년에 대한 황상의 사랑도 식어 이연년과 그 형제는 잡혀 처형되었다. 이 뒤로 궁궐에서 총애를 받는 신하는 대부분 외척이었으나 특별히 헤아릴 만한 사람은 없다. 위천과 곽기병도 외척으로서 총애를 받아 존귀한 신분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 재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심하구나. 사랑과 미움이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 미자하의 행적은 후세 사람들에게 아첨으로 총애받는 자의 운명을 충분히 보여준다. 비록 100세 뒤에도 알 수 있으니